마지막 편지 30년 만에 아들에게 보내는 진심.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다. 루이스 스미디스. 78세의 진구는 오랜만에 병원에 갔다. 숨이 자주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검진 결과는 그의 예상보다도 무거웠다. 심장에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은 정구에게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음을 암시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구는 오랜만에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들이 흘러나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작은 쪽지 하나. 노란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 언젠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미안했다는 그 한마디요. 편지를 남긴 이는 정구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정구는 그 말을 들은 적도 해본 적도 없었다. 30년 전 큰 싸움이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당시의 정구는 젊고 완고했다. 나가라면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진짜로 떠났고 그 이후 둘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세월은 흘렀다. 정구는 은퇴했고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명절마다 차려두는 두 사람분 식사는 이제 의미 없는 의식이 되어버렸다. 아들이 어딘가 살아는 있을까? 가정을 꾸렸을까? 그 모든 상상은 막연한 바람일 뿐이었다. 서랍 속의 쪽지는 다시 정구의 손에 쥐어졌다. 눈이 침침해 잘 읽히지 않아도 글자의 감정은 손끝에서 느껴졌다. 미안했다는 그 한마디요.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정구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그는 펜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냐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미안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첫 줄을 썼다가 찍고 버리고 다시 썼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아들의 어린 시절 웃는 얼굴, 처음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을 때의 설렘, 밤늦게 야근 후 아들이 졸린 눈으로 기다리던 모습. 이런 기억을 왜 잊고 살았을까?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그 한 줄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바로 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다. 한 번쯤 늦기 전에 용기를 내기로.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은 후 진구는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았다. 하얀 종이 위에서 펜은 머뭇거렸고 손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글자 하나를 쓰고 지우고 문장 하나를 겨우 적었다가 다시 종이를 찢고 버렸다. 잘 지내냐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다 쑥스럽고 어려웠다. 그리고 가장 쓰기 힘든 말, 미안하다는 단어는 여전히 끝끝내 손끝에서 맴돌 뿐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사이 세상이 2번은 변했고 사람도 수없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진심은 여전히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었다. 진구는 자신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서툴렀다. 마음은 울컥 차오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아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가 떠난 후 얼마나 자주 후회했는지 말로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흘렀다. 편지를 쓰다 멈춘 어느 날, 그는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 낀 가족 사진들이 펼쳐졌고 그 안에 5살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있었다.
정구의 품에 안겨 장난스럽게 웃던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바라보다 흐릿해진 눈가를 손으로 훔쳤다. 그 웃음이 그립고 그 손길이 보고 싶고 그 존재가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동네의 오래된 다방에서 정구는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지인을 만났다. 그 역시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세월이 남긴 고요한 공감이 대화 속에 묻어났다. 진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너는 자식한테 사과해 본 적 있냐? 그 말에 지인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사과는 용기가 아니라 겸손이야. 사람이 자식에게 겸손해지는데 평생이 걸리더라.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진구는 지금껏 부모는 강해야 한다. 말없이 버텨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믿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린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괜찮다. 나는 그저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단어를 적었다. 지우려다 다시 썼고 다시 덧대고 마침내 그 단어를 종이 위에 놓았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 위에 아들의 마지막 주소를 조심스레 적었다. 그 주소는 오래전 소식이 끊기기 전 딱 한 번 들은 곳이었다.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지 편지가 닿기나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다. 진구는 작은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직접 창구에 건넸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쓰다듬고는 오랜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쉬었다. 그 숨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지만 무언가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도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잊으려 했다. 기다리지 않으려 했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우편함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이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느 흐린 오후 현관 앞에 조용히 놓인 작은 도시락 하나, 그 위에 붙은 손글씨 쪽지 한 장. 아버지, 밥 드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진구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마치 꿈처럼 믿기지 않는 문장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진구는 알았다. 그 쪽지가, 그 도시락이, 그 따뜻한 말 한 줄이 30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도시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젓가락 하나가 고요하게 덜컥 흔들렸고 그 소리는 눈물처럼 깊고 조용하게 울렸다. 현관 앞 도시락과 그 짧은 쪽지를 발견한 날, 진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들린 도시락의 온기가 느껴졌고 쪽지 위 또렷한 글씨는 오래전 아들의 필체와 닮아 있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30년간 기다린 한마디가 생각보다 담담하고 조용하게 다가왔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진구는 오랜만에 식탁에 불을 켰다. 도시락을 반듯하게 펴고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김이 오르는 밥 위에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던 벽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 그는 조심스레 답장을 썼다. 이번엔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도시락 잘 먹었다. 내 말처럼 다시 얘기하고 싶다. 할 수 있다면 그냥 산책이라도 같이 걷자. 짧은 편지였지만 그에게는 생애 가장 정직한 말들이었다. 며칠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얼굴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눈인사를 했고 진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긴 시간만큼 어색함은 컸지만 더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둘은 말없이 동네를 걸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늦봄의 거리. 30년 전과 달라진 풍경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다. 처음엔 날씨 얘기, 거리 얘기, 어머니 얘기. 오가는 말은 짧고 천천히 흘렀다. 그러다 오래된 은행나무 앞에서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땐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도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짐을 옮기던 모습,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또 나가던 모습. 진구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단지 무서운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렇게 말하시고 나서 난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진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입술이 떨리고 목이 메었다. 그는 힘겹게 한마디를 꺼냈다. 미안하다. 그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그땐 나도 몰랐어. 말끝이 흔들렸고 눈동자가 붉어졌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버지 이해해요. 이제 와서 서로 책망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만 남은 시간은 같이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고개 끄덕임 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종종 진구의 집에 들렀다. 책장을 정리해주고 정구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줬다. 둘은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정구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아들이 내 집 앞 화분에 물을 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다. 어느 날은 우리가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3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소리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여름이 올 무렵 진구는 동네 작은 모임에서 내가 가장 후회했던 말, 그리고 가장 용기 낸 순간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데는 한 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을 다시 피어나게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발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가을이 올 무렵 진구는 다시 병원에 들렀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진단 결과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을 하나 샀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위에 그 꽃을 놓았다. 사진 속엔 어린 아들과 젊은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이제 다시 현실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진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한다. 때론 겨울 같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을 기다렸다. 누군가의 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